여기라도 이렇게 안식을 찾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한참 울었어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피와 눈물, 그리고 아름다움, 그 색깔, 빛깔, 그리고 때깔. 비움박물관은 2016년도에 광주시 동구에 개관한 전통 민속박물관인데요. 1970년도에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이라는 운동이 막 시작할 무렵 100년 동안 이렇게 살다 온 시골 조가지분들이 모두 흘리고 그 속에서 쓰던 생활용품들이 다 불태워져 버려진 거를 우연히 목격을 하면서 이런 걸 버려도 되겠나 싶어서 눈여겨보고 귀히 여기고 모으고 닦고 보관하고 하던 세월이 40~50년이 걸렸는데요. 세계적인 걸작에만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느닷없이 지나가다가 들꽃 하나를 보고 감동을 했듯이 이 사소한 민속품 하나가 모든 문명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술의 감각이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을 전부 개방형 수장고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오일장에 넘쳐났던 그 느낌이 나도록 전시를 해놨습니다. 지구상에 이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나라가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봄을 상징할 수 있는 민속품은 뭘까? 또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하는 그 민속품을 통해서 우리 생활상을 좀 다시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매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전시를 기억해서 좀 하고 있고요.
비움박물관은 되게 특별한 공간이에요. 저 같은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을 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술가들은 이 공간에 오면 뭐 이렇게 창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인은 시가 써지고요, 화가는 그림이 그려지고, 노래하는 사람은 흥얼흥얼 노래를 할 거예요. 아유 세상에,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싶었죠. 손때 묻었다는 거는 시간이 농축돼 있는 건데 그 시간 속에서 다 이야기를 품고 있잖아요. 오래 쓰다 보면, 시간이 오래 가면 물건에도 생명이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미소가 짓게 되죠. 관장님께서 1층부터 한 점 한 점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수집에 대한 이야기. 불태워지기 전에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낸 물건들부터 시작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갑자기 가슴 먹먹하면서 이 물건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박물관에 처음 왔을 때 저 천이 엄청나게 꼽혀 있는 그 앞에서 그냥 멈춤이 일어났어요. 걸음이 더 안 걸어지는 거예요. 그냥 멈추고 한참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천을 짰던 할머니들, 어머니들의 그 손길, 그리고 그 정성, 실을 뽑고 그걸 밤새워서 직조했을 그 모습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아이들 같더라고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얘들 가만히 보면 조용하게 그 기운으로 우리한테 전해오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보면은 그 시대가 보이고, 시간이 보이고, 공간이 보이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이걸 버려버리고 간 그 상황까지도 보여요. 그 소반들바위 얼마나 작은지, 밥그릇 조그맣고 작아요. 저 물건들이 우리들이 가난한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줬던 물건들인지 몰라요. 불 뜰 때 앉았던 작은 낮은 의자라든지, 혹은 뭐 구멍가게 앞에 있었을 법한 작은 가게 앞에 놓였을 것 같은 의자, 이런 의자들이 자연의 그 나뭇가지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대로 살려서 조형미를 살려서 만들어진 의자들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또 항아리들. 항아리는 우리가 좀 담았던 그릇이잖아요. 물항아리이기도 하고 똥항아리이기도 하고, 뭔가를 담았던, 굉장히 숨쉬고 있는 어떤 삶의 우리들의 정서, 그리고 울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는 것 같아요. 항아리를 그림으로 그렸고, 거기에 기도하는 듯한 미소 짓는 엄마의 얼굴 같은 얼굴이 나타나게, 비움과 채움의 의미를 담은 얼굴이 나타나게 그림이 그려지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어요. 꽉 차 있는 것 같죠.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이거 다 버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 오면 돌아보게 돼요. 내가 지금 뭘 버리고 살고 있는가. 그 오랫동안 썼던 그 닳고 다른 빗자루가 여기 오면 왜 보물이 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힘이에요. 물건들이 요새는 너무 시끄러워요. 고요하지가 않다고. 이런 물건 집안 곳곳에 있고 꼭 필요한 장소에 있고 우리한테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을 줬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있는 데는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죠. 그냥 있어도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에서는요, 여성들이 배를 짜고 밥을 했던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지 않았나. 여성들의 힘을 받쳐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 굉장히 강이네요, 한국 여성들이. 그런데 이곳에 왔더니 그 힘을 가득 품고 있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엄마 자궁 속에 들은 것처럼 편안하죠. 여기가 상당히 여성적인 공간이기도 해요, 사실은. 여기에 쓰는 많은 물건들이 어머니의 어떤 그 살림 도구들이잖아요. 이 물건들이 우리를 보살펴줬죠. 가장 다감하고 정답죠. 이 공간이 그렇죠. 엄마 같죠, 여기가. 그 가정을 지킴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집의 장맛을 알면 그 집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장도 말하자면 여성의 솜씨죠. 그 맛이라고는 음식은 만만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전체적인 생활 태도나 그런 품위 같은 것도 여성이 의지자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문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 한국의 젊은 여성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우리 정말 자랑스러워 해야 될 공간이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어디 가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다시 만날 수가 있나요, 요새? 조금만 더 생각을 딱 한 발짝만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깜짝 놀랄 수도 있겠죠. 뭔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네 하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내 삶이 지금 현재 그런 소음에 꽉 차 있고 광고들의 현란함에 눈이 멀어 있는지 여기 와서 한 번씩 그런 충격의 어떤 장소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 물건들 자체만으로도 다 보물이거든요. 나도 이 물건 쓰고 살았는데
세상에 우리 엄마가 쓰던 물건 같은 게 여기 있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보물 같은 삶인가. 이 한반도에서 털을 잡고 맨 처음 달을 잡고 아이들을 키우고 입히고 재우던 그 농부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아름다움, 그 색깔, 빛깔 그리고 때깔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에 찬찬하게 스며들어 있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그 등잔 밑에 숨어 있던 우리 아름다운 것들이 보물로 정말 현대인들의 눈에 띄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